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군사 무기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좀 길어지다 보니까 새로운 무기들을 스스로도 또 만들어내네요. 우크라이나가 만든 공대함 미사일인데 이걸 수호-27, 미그-29, 수호-24 등 자신들의 전투공격기에 이걸 또 부착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크림반도를 버리고 노보로시스크로 다 도망간 흑해함대 전력들 다 큰일 나게 되는데요. 우크라이나가 어떤 무기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어떤 성능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가지 단신 먼저 보겠습니다. 이란이 한의회 사건 이후에 대통령 관저 방공망을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부터 미 본토 포트 카슨 기지에서 폭풍에 헬기가 다수 날려가서 뒤집어지는 손상이 발생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란 대통령 관저 인근의 영빈관 공습을 막지 못해 횡설수설하고 있는 이란이 사건 직후 대통령 관저 일대의 방공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적어도 방공 시스템으로 보이는 신형 지대공 미사일이 배치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서방 3세대 전차와 소련제 전차가 붙으면 서방제 전차가 이긴다는 공식이 깨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레오파르트 2A4 전차와 T-72 전차가 전차전을 벌여 레오파르트 전차가 파괴됐다는 소식입니다. 신전략무기 감축협정에 따라 핵무기 운용 능력이 제거된 B-52H 전략폭격기 30대에 대한 핵무장 복원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미 공군이 450만 달러의 예산을 투입해 B-52H 폭격기에 B-61 핵폭탄과 AGM-86B 핵미사일 운용 능력을 복원한다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른바 바바야가 드론으로 불리는 폭격용 드론이 이제는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수준까지 진화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이 바바야가 드론에 조준장치를 추가해 대전차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개량형을 만들어 일선에 배치하기 시작했습니다. 폭풍이 정말 무섭긴 무서운 것 같습니다. 8월 첫날 콜로라도주 포트 카슨 미군 기지에 강력한 폭풍이 불어 기지에 주둔 중이던 여러 헬기들이 날아가 뒤집어져 심각한 파손 피해를 입었다는 소식입니다. 아파치와 블랙호크, 심지어 치누크 헬기까지 파손됐는데 폭풍의 위력이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단거리 지대공 미사일로 보이는 차량이 보이죠. 여기 지금 미사일이 얹어져 있는데 제가 봤을 때 뭐 짧으면 한 5km, 아무리 길어도 한 15km 이내의 사거리를 갖는 단거리 미사일 같습니다. 처음에 이걸 뭐 시한폭탄 같은 그런 IED로 제거했다라고 하더니 그게 말이 되냐라고 하니까 7kg 정도의 탄두의 단거리 발사체다. 이게 또 무슨 뭐 말이냐 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에 아무리 제가 제 기억을 뒤집어 봐도 7kg 탄두, 그게 단거리 발사체로 날아와서 저 2개 층 반, 한 3개 층을 완전히 그냥 박살낼 수 있는 이런 능력, 이런 게 있나? 제가 봤을 때 없어요. 7kg 탄두 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합니까? 말이 안 되죠. 거기다가 또 단거리 발사체. 단거리 발사체 또 뭐냐? 그런 게 없고 그냥 방공망이 뚫렸다라는 소리를 계속 듣고 살 수가 없으니까 자꾸 거짓말을 하는 이란인데 방공망 뚫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어났죠. 그래서 제가 국방TV에 어제 알려드렸던 것처럼 지금 뭐 이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고 또 어쩌면 지금 이 방송되는 이 순간에 벌써 공격했을 수도 있고 뭐 이런데 여기에 대한 보복을 우려하는 이런 단거리 방공 시스템까지 대통령궁 주변에 설치했다라는 이란이고요. 무서우면 전쟁을 안 해야 되죠. 자, 이건 순수하게 절대적으로 그냥 러시아의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이 드론이 계속 촬영하고 있는 이 영상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러시아는 전차전을 통해서 격파했다라고 하는데 전차전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그냥 보고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지금 영상 보시겠습니다만은 일단 드론은 러시아 드론은 이 숲속에 있는 레오파르트 그리고 숲속에서 빠져나오는 이 레오파르트를 정확하게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런데 레오파르트는 자기 주변에 지금 포탄이 떨어지니까 불안해서 위치 이동을 하기 위해서 나온 것 같은데 상대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결국은 레오파르트 2A4 전차가 파괴되는 폭발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 폭발 모습은 전형적으로 어떤 그 포탄이 낙탄해서 터지는 이런 그 폭발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러시아의 주장대로 전차 포탄에 맞은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문제는 이 레오파르트 A4 전차는 적을 보지도 못했어요, 지금. 그래서 그냥 어딘가에 포탄 떨어지니까 쑥 나왔다가 한 방 맞고 지금 파괴가 되는데, 이걸 전차전을 했다라고 하니까 이건 너무 나갔다. 그래서 냉전시대 때부터 1대1로 2km에서 딱 전차전 붙으면 서방제 전차가 이긴다. 왜? 먼저 보고 먼저 쏘니까. 먼저 볼 수 있는 거는 이 탐지 장비 좋고, 또 먼저 쏘는 건 뭐냐? 사격 통제 장치 좋아서 조준 빨리 되고 더 정확하고 하니까 이긴다라는 건데, 여기는 아예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전차포탄 맞고 파괴됐다라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일단 러시아의 이 주장은 사실에 근거한 아주 과장된 이야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B-52H 폭격기, 그러니까 뉴스타트 신전략무기 감축협정에 따라서 발사 플랫폼, 핵무기 발사 플랫폼도 수량을 제한했죠. 그래서 B-52 폭격기 중에서 30대는 핵무기를 운영할 수 없게끔 만들었죠. 그런데 지금 그 신전략무기 감축협정이 유명무실화 되니까, 그러면 우리도 이거 한다 해서 뭐 배선만 좀 인계라고 하면 되니까 450만 달러의 예산으로 30대니까 대당 15만 달러죠. 아주 싼 거죠. 15만 달러 사실은 뭐 다들 들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여기에 투입되는 인원들 인건비하고 다 해서 15만 달러면 정말 간단한 작업 같아요. 그래서 이 간단한 작업을 통해서 B-61 전술핵 폭탄, 그리고 AGM-86B 공대지 핵순항미사일, 이걸 이제 사용할 수 있게끔 다시 복원한다라는 건데, 지금 B-52H 폭격기를 B-52J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하죠. 그런 그 라인하고 이렇게 좀 중복이 되어서 한꺼번에 그냥 다 되진 않고, 이걸 2026년까지 순차적으로 핵무기 운영 능력을 복원한다라는 겁니다. 자, 우크라이나가 바바야가 드론, 이 나름 조금 덩치 큰 드론이죠. 여기에다가 이제 폭격만 했는데, 이 폭격을 떠나서 이제 장거리 정밀 타격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이저 유도 방식의 대전차 미사일, 이걸 따라가지고 여기도 스스로 레이저 조준해서 유도할 수 있는 레이저 조준기를 또 장착하고 해서 레이저를 딱 쪼아주면서 그대로 정밀하게 공격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바바야가 드론에 부여했다라는 건데, 와, 정말 뭐 대단합니다. 어떻게 이런 능력까지 이제 이 드론이 가지게 되는지 정말 기가 막힌데요. 우리 한국군도 매일 뭐 7천만짜리 드론, 7천만짜리 드론 이런 이야기만 하지 말고, 그 7천만짜리 드론 이런 능력 부여하면 되죠. 그 7천만짜리 드론 어떻게 더 활용해서 개량할까, 이것도 좀 생각해보는 7천만짜리 드론을 운영하는 한국군이 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미 본토 콜로라도주의 포트 카슨 기지에 헬기를 운영하는데 폭풍이 불었어요. 스톰이라고 해요. 토네이도가 아니고 스톰.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파치 뒤집어져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블랙호크 뒤집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도자료에는 치누크도 뒤집어졌다라고 하는데 치누크 사진은 없어요. 아무튼 이렇게 10톤이 넘는 헬기들이 이렇게 그냥 뒤집어져 버리네요. 무섭습니다. 자연의 힘은. 자, 우크라이나가 어떤 무기를 만들어서 러시아 흑해를 함대를 파괴시킬는지 보겠습니다. 8월 초부터 러시아가 그야말로 온갖 시련에 직면하기 시작하는 모양새입니다. 크림반도에서 수리 중이던 잠수함이 미사일에 피격돼 완전히 격침되는가 하면, 전장에서는 F-16이 등장했다는 소문이 확산되며 장병들이 동요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이미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인 흑해함대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자체 개발한 넵튠 지대함 미사일을 공대함 미사일로 개조한 버전을 개발해 최근 시험 발사에 성공했으며, 이 미사일이 서부 모처에서 양산에 들어갔다고 현지 오신트 소식통들이 8월 4일 리포트했습니다. 소식통들은 최근 우크라이나 공군에 인도된 이 신형 공대함 미사일의 비행 영상을 공개하며, 우크라이나 공군의 수호 27, 미그 29 전투기와 수호 24 공격기에 해당 미사일이 통합돼 운용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미사일은 발사 중량 870kg의 대형 미사일인 넵튠의 부스터를 제거하고 전투기 탑재에 맞게 중량을 줄인 모델인데요. 발사 중량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탄두는
최대 350kg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미사일의 사거리는 약 200km로 알려졌는데요. 이는 흑해 공해상의 전투기에서 크림반도는 물론 노보로시스크의 러시아 해군기지에 계류 중인 함정을 공격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동안 우크라이나군의 공대함 타격 무기는 영국과 프랑스가 공급한 스톰 섀도우 미사일뿐이었는데요. 이 미사일은 영국과 프랑스의 동의 없이 러시아 본토인 노보로시스크를 공격할 수 없었고 이동 표적을 공격할 수 없어 주로 크림반도의 고정 표적을 타격하는 데만 사용되어 왔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공대함 넵튠을 대량 생산해 운용하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위축된 러시아 흑해함대의 활동이 더욱 제약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러시아가 해군 병력을 빼내 지상전 돌격대로 쓰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네, 넵튠 지대 함 미사일 280km 날아가죠. 지대 함 쏘아서 280km면 이걸 하늘에서 쏘면 더 멀리 날아가겠죠. 중력 그리고 관성 이런 게 다 도움이 될 테니까. 그런데 하늘에서 쏘려면 이 엄청난 무게를 버틸 수 있는 그 덩치가 돼야 되니까 자 이걸 여기에서 이 부스터 뒤에 있는 이 부스터를 빼내고 이 앞에 있는 것만 사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늘에서 또 속도에 의한 관성 이런 것들이 도움을 받고도 지대 한 버전보다 짧은 200km를 날아가요. 그래도 뭐 200km 쏘면 괜찮죠. 이동식 표적을 타격할 수 있으니까. 자, 기존에 영국과 프랑스가 준 이 스칼프 이지, 스톰 섀도우 있는데 이건 영국, 프랑스가 러시아 본토 타격을 허락을 잘 안 해주죠. 영국은 과거 이 순핵 총리 시절에는 자기네들이 준 스톰 섀도우 가지고 러시아 본토 타격해라 라고 했는데 정권 바뀌어서 노동당 정부가 들어와서 그걸 또 불허하는 것으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프랑스도 자기네들의 무기로 타격해도 된다 라고 했는데 어쩐 일인지 스톰 섀도우 또는 스칼프 이지를 가지고 프랑스의 스칼프 이지를 가지고 한 번도 러시아 본토 타격했다라는 정보 보고가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 말은 모종의 이유로 프랑스가 말을 뒤집었거나 좀 제약을 많이 걸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 자기네들이 자체 개발한 공대지, 공대함 미사일을 운영해서 직접 이제 러시아 본토, 크라스노다르, 로스토프 온돈 이 지역을 타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27과 비행 중인 넵튠 미사일인데 동영상 잠시 보시겠는데요. 이렇게 넵튠이 날아가고 있는 것을 소27이 따라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때린다라는 건데 속도는 뭐 아음속이니까 전투기 속도가 비슷하죠. 자, 이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나? 일단 뭐 오데사 쪽에서 이렇게 빠져나와서 요즘 크림반도에 러시아 방공망, 지대공 미사일들 많이 사라졌죠. 그러니까 크림반도를 끼고 돌아서 이런 식으로 들어와서 여기 지금 크림반도에 있는 흑해함대들 크라스노다르의 노보로시스크로 전부 다 도망갔죠. 여기 얄타 앞까지 꺾어 들어와서 여기서 쏘면 여기가 지금 한 160km 되니까 지금 꺾어져 있는 부분 최대 사거리 200km니까 충분하죠. 러시아 전투기만 어떻게 해결이 된다면 여격하러 나오겠죠. 러시아 전투기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노보로시스크에 있는 흑해함대 잔존 함정들 완전히 그냥 박살낼 수 있는 이런 능력이 되게 되었다라는 건데요. 부디 대량 양산을 얼마나 많이 할 수 있는지 모르겠으나 아주 빠른 시간 내에 많은 넵튠 공대함, 공대지 버전을 만들어서 크라스노다르 지역에 있는 이 노보로시스크 흑해함대 완전히 그냥 전멸시키는 전과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